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매출 올리고 싶고 순수익 어느 정도 높이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제가 했던 이 세 가지 방법은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저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매장을 이제 오픈하고 나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이제 방법들을 제가 세 가지로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원래 샌드위치나 샐러드 매장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4년 전에 처음에 이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내가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매출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규 고객의 유입이 아니라 재주문 고객을 한 번 주문한 사람을 다시 주문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되게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주문한 사람을 어떻게 다시 또 주문하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배달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배달 온 사람이 다시 배달하게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편지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주문을 했을 때 먼저 주문하셨던 분이라는 거를 본인이 요청에 쓸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메뉴에 없는 스튜를 끓였었거든요. 스튜를 끓여가지고 제가 편지를 쓴 거죠. 신메뉴 개발 중인데 맛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메뉴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제가 편지를 써서 손님한테 스튜를 따뜻하게 담아가지고 보냈어요. 손님이 그러면은 이제 먹고 나서 리뷰를 써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저는 항상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썼었어요. 하나는 재주문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리뷰도 같이 동시에 리뷰도 달리면 좋으니까. 그리고 먼저는 토마토 스튜를 먹었어요. 다음에 단호박 스프 할 테니까 그때는 단호박 스프 주세요 라고 요청에 남겨주시면 제가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라고 썼어요. 대부분 저희가 초창기 때 하루에 주문이 10개 나가면 저는 무조건 리뷰 10개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그 10건 나간 손님이 다시 10명이 모두 다 재주문하게 만들려고 저는 노력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요청에 썼어요. 저 저번에 토마토 스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번에 단호박 주세요. 이런 걸 요청에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내가 그렇게 요청했더니 손님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이 가장 잘 먹혔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초기에는 메뉴 개발을 계속 했었고 그 메뉴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손님한테도 돈을 주고 저희 제품을 사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매장을 같이 좀 키우는데 약간 서포터즈 같은 느낌으로 도움을 좀 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주문율이 많이 높아졌었고 그리고 리뷰도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지금도 물론 배달은 수수료도 높고 배달비도 비싸다고 다들 말씀하시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체 주문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샌드위치가 단체 주문을 받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메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제가 했던 제조업이 제가 그런 영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단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샌드위치를 이렇게 잔뜩 만들어서 차에 싣고 그날 이제 리스트업을 해서 오늘은 병원, 오늘은 학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정한 거죠. 직원분이 15명 이상인 곳을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근에 있는 좀 큰 병원들, 보통 제가 가장 먼저 갔던 데가 정형외과, 치과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샌드위치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지 않았어요. 인포에 근데 약간 그래도 좀 연륜이 있어 보이는 분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저 샌드위치 집 새로 오픈했는데 맛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간식 주문할 때 연락 한번 주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업하고 다녔었어요.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도 저기 가서 무작위로 갔던 거 아니었었어요. 저는 제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갔었고 영업을 가면 그게 그 주에 반응이 왔어요. 이렇게 15명, 20명 정도 있는 병원이나
아니면 뭐 은행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제가 정해놓고 갔던 곳들은 대부분 다 제가 갔다 오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다 한 번씩 연락이 오는 곳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이 가장 반응이 좋았는지를 저는 뽑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반응이 좋았던 데가 사실은 은행, 그 다음에 병원, 이런 데가 가장 반응이 좋았었어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곳을 다녀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반경, 제가 처음에는 한 1km 반경에 갔다면 그 다음에 또 한 2km 반경으로 넓혀가지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단체 주문이 훨씬 많이 왔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 저는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직접 영업을 갔던 거. 제가 영업을 다니니까 당연히 안에서는 뭐 직원들이 운영을 했었겠죠. 근데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하다가 했던 세 번째 방법이 샵인샵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샐러드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메뉴를 추가해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했었어요. 3년 전이죠. 그때 한참 베이글 집이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상향하게 됐었고, 매출이. 그러면서 샵인샵이라는 이 전략이 재료도 효율적으로 잘 관리도 되면서 그런 걸로 샵인샵을 하면 매출 증대에 아주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재료는 같이 쓰면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돼서 그 다음에 요거트 브랜드도 하나 더 만들게 되고 해서 샵인샵을 4개까지 확대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더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샵인샵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그게 뭐 배달비 비싸고 수수료 비싸서 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거는 매출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의도한 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저는 반드시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배달 앱에 수수료 비싸고 배달비 비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고객을 매장으로 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매장에 손님이 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메시지 밑에는 쿠폰 같은 거를 넣어서 같이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쿠폰을 가지고 매장에 오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0장의 쿠폰을 뿌리면 한 몇 분 정도가 매장으로 오시는지 그런 전환율도 체크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전환율이 좋았는데 또 어떤 이벤트를 하니까 전환율이 조금 낮네 라는 게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가장 고객의 반응이 좋았던 그런 이벤트로 매장 유입을 계속 늘리게 됐던 거죠. 그러면 결국 저한테는 배달 앱은 우리 매장을 홍보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배달비가 비싸거나 뭐 배달 수수료가 비싼 게 저한테는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장으로 계속 고객이 유입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지금 두 분 모두 다 매출 올리고 싶고 순수익 어느 정도 높이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제가 했던 이 3가지 방법은 앞으로도 어떤 영업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저는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